첫 번째 소식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인기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앞섰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이제 흥미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도 이걸 오늘자 일면 기사에다가 내놨던데요. 네,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도해 드리려고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콜로라도 크리스찬 대학에서 열린 웨스턴 컨서버티브 서밋, 그러니까 서부 지역의 보수 대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보수 집회 중에 하나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 열리는 보수 집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발표 내용 중에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제 지지하는 것을 물어보았고요. 후보자 이름을 쭉 나열했습니다. 공화당부터 민주당까지 후보자 이름을 쭉 나열을 해놓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 선택해도 좋으니까 다 선택해라 라고 이제 질문지를 냈는데 그 질문지에 답한 것들을 쭉 취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드산티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74.12%로 1등이 됐고요. 2등에 트럼프 대통령이 71.43%로 2등으로 나왔다.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드산티스 주지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라고 하니까 지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결과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1등에는 이제 드산티스 주지사가 74.12%, 2등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1.44%, 1, 2위가 아주 뭐 막상막하의 비등비등한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등하고 2등 사이는 격차가 뚝 떨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1등하고 2등하고가 격차가 좀 뚝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제 3등은 이제 테드 크루즈 의원이 됐고요. 42.86%.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39.35%로 4등. 그리고 팀 스캇 의원이 35.58%. 팀 스캇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인데 소신 발언하고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것에 대해서 맞대응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지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톰 커튼 아칸소주의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6위 29.92%를 받았고요. 켄터키주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27.76,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죠, 장남, 24.8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위가 됐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1.56%로 10위. 그 뒤로는 이제 자시 할리 상원의원, 그리고 댄 크러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죠. 이런 인물들이 계속 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other, 기타 하고서는 나와 있는 게 7.82%. 기타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예상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되지는 않는. 근데 누구냐? 한번 직접 이름을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는. 근데 그 기타로 표현된 것이 벌써 7.8% 정도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뒤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한 명, 전체 응답자 중에 딱 한 명이 응답한 응답자도 있고 막 이제 이런데 그거는 뭐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티나 호님 지적해 주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마이크 펜스가 거기에 왜 껴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행사가 열렸던 장소가 콜로라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는 점, 요 점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열린 행사였기 때문에 종교가 상당히 영향을 좀 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복음주의 연대 쪽에 복음주의 기독교 지지자들 보수주의자들의 지금 절대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
10위권에 포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해봅니다. 이 대선 주자로서 누가 과연 승인 지지도가 있느냐 이것만 질문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이슈들을 다 마크해라 해가지고 중요한 이슈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그 답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민하고 국경 안보 문제가 82.43%로 아주 돋보이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 문제 그리고 국경 안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첫 번째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떠오른 것이 선거 청렴성입니다. 선거가 과연 제대로 깨끗하게 잘 치루어졌느냐, 믿을 만한 선거였느냐 하는 부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작년 대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도 과연 청렴하게 치러질 수 있는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 이 부분도 중요하게 지금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슈가 종교적 자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 자체가 기독교 대학에서 치러졌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교적 자유라는 이슈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지금 랭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이야기 나온 것이 연방 예산, 부채 및 적자 문제. 결국 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총기 권한 문제, 그리고 국가 방위 문제.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문제도 71.8%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독립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이게 70.54%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민생과 관련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가스값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일반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에 대한 문제도 61.89%나 나왔는데 이 교육에 대한 문제, 특히 그 비판적 인종 이론 때문에 요즘 특별히 관심 받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도 60.81%로 높게 나왔고요. 언론의 편향성 문제, 그 다음에 생명과 낙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친생명주의죠, 보수 지역은. 그러니까 이 생명과 낙태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다 하고 55.68%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과반수가 넘는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과반수까지는 안 되지만 제시가 된 것들이 범죄와 정의 문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거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안티파라든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한 이슈는 20.81%가 중요한 이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대학에서 열린 행사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리화나 마약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적은 집중도를 보였던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예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다양성 평등 포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LGBTQ 문제, 그러니까 성평등 문제겠죠. 이런 것들은 뭐 5%도 안 되는 그런 관심도를 보였다. 이건 이제 참고로 지금 이제 서부 지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웨스턴 컨서버티브 서밋이라는 행사는 주제를 하나 크게 내놨는데 프론티어 프리덤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리고 행사가 열렸습니다. 500명까지만 접수를 받겠다 해서 현장 참가자들은 500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이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수만 명에 달한다라고 주최 측에서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